요즘 주위에 보면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인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문제에 대해 원만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과 마주치는 순간이 있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원만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왜 나를 싫어하는지 깊게 생각하고 상대방의 시각을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가끔은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면 의외로 간단한 오해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어떤 말이나 행동에서 나온 오해 때문에 상대방이 싫어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친구에게 한 말을 통해 그 친구가 나를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야기해보니 그냥 오해였더라고요. 두 번째로 가능하다면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상대방과 솔직하게 대화하면 오해가 해소되고 서로에 대한 감정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하면 많은 오해가 해소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는 회사에서 한 동료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직접 그 동료에게 "우리 어떤 문제가 있나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상대방은 나에게 대해 전혀 싫어하지 않았고 오히려 나와 함께 일하는 것을 즐겼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가 그냥 오해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세 번째로 항상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해 보세요. 상대방의 부정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지키면서 예의를 갖추는 것이 상황을 더 좋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일전에 업무 중에 한 동료가 나에게 불만을 품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힘들었어요. 어떤 날 그 동료에게 직접 찾아가서 "무슨 문제가 있나요? 라고 물었더니 그는 제가 자주 미소를 짓지 않아서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는 더 많이 웃으며 인사하고 상냥한 태도로 대하려 노력했어요. 결과적으로 그 동료는 나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고 업무가 원활해졌습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예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다양한 사례를 통해 상대방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네 번째로 자기 존중감을 잃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긍정적으로 마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의견이나 행동에 상처를 받더라도 자기 존중감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해요. 얼마 전에 제가 직장에서 한 프로젝트에서 동료들의 평가가 제 기대와 다르게 나와서 상처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진실을 말하자면 제 자존감이 많이 흔들렸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그때의 일이었을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상황에서 나 자신을 비난하거나 몰두하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섯 번째로 상대방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힘들다면 적절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며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세요. 한 번은 학창시절에 제 친구 중 한 명이 제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계속해서 비판적인 말을 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는 처음에는 그에게 영향을 받아 상처를 받았지만 결국은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와의 거리를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적절한 경계를 설정하고 나서부터는 더욱 안정적으로 삶을 즐길 수 있었어요. 여섯 번째로 지지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족이나 친구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지를 받는 것이 상황을 더 좋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큰 업적을 이루기 위해 도전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가족과 친구들은 항상 제 곁에서 응원해 주었습니다. 특히 어려움을 겪을 때면 그들의 조언과 격려가 큰 힘이 되었어요. 그들과의 소통은 제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어려운 순간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7번째로, 상황이 계속해서 나아지지 않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게는 상당한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정말로 힘들었어요. 그때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말하기가 어려워서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는 제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어떻게 하면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 결과 제 정신적인 상태가 훨씬 나아지게 되었고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모든 상황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상황에 맞게 적절한 대처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제 친구 중 한 명이 나를 싫어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때는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나중에 그 친구에게 찾아가 이야기를 해보니 그 친구는 제게 대해 오해가 있었고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던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해결책을 찾아 나감으로써 상황이 나아졌습니다. 자신을 싫어하는 감정은 누구에게나 가끔 찾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상황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노하우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상대방과의 소통을 통해 오해를 해소하고 또는 자신을 감싸주는 지지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새로운 시각을 얻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고 자신에게 자주 격려의 말을 건네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